면접 질문이거든요. 네. 대표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셨어요. 뭐야, 거의 치트키다. 면접 답안으로는 치트키 아니에요? 맞아요. 야, 이거 영상이 올라오면 다들 그렇게 말하겠는데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네. 권남영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건축 설계 전공하시고 네. 부동산도 같이 전공을 하셨고 네, 병행. 복수 전공으로 네. 내년부터 이제 해안 건축으로 네, 2023년도 1월부터 입사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졸업 유예 상태이기도 하고 따로 학교를 다니지는 않아서 열심히 놀고 있는 권남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이 합격한 회사들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전편 1편 영상이 아마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해양건축 붙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많은 회사 중에서 해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형 설계사무소 입사 준비를 하기 이전부터 좀 규모가 작은 이제 소위 아뜰리에라고 하죠. 직원 규모가 막 5명도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설계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실무를 겪었던 게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신입사원한테 기대를 건다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능력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현상 설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신입인데 이런 것까지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작업을 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할 기회도 많았고 제 스스로 배우는 점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자칫하면 그런 작은 규모의 설계사무소의 단점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작품 색채가 조금 센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작업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갇혀버리면은 누가 틀을 깨주지 않는 이상 조금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하던 것만 하고 이런 거 네, 말씀이시죠? 다양한 디자인 철학을 가진 많은 사람들 안에서 틈바구니에서 좀 혼나가기도 하고 좀 많이 듣기도 하면서 배우는 게 저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단순한 이유긴 하지만 해안건축사사무소가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많죠. 네. 그리고 그런 규모의 대형 설계사무소 중에서도 좀 디자인을 좀 많이 추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그 아뜰리에적인 감성을 보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해안이 그리고 한 번 입사하면은 보통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해안건축이 이제 건축설계의 무덤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리저리 막 다니시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이제 많이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고요. 네. 신입으로도 계속 들어가기도 하는데 막 3년차, 5년차 제가 알던 분들도 많이 이직을 하기도 하고. 제가 대형 설계사무소를 면접 준비도 많이 하고 실제로 최종 면접까지 많이 가봤는데 해안건축사사무소는 정말 놀랐던 게 제가 임원 면접 그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거든요. 제가 딱 100번이었어요. 근데 100번인데도 뒤에 한 20, 30명이 더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뭐 경쟁률이 몇 배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몇 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된 건지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인원이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신입사원 선발하는 규모도 스케일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최종 면접 본 사람이 120명, 130명쯤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야, 그럼 지원자는 뭐 훨씬 더 많겠네요. 그랬겠죠. 그 중에 한 신입으로 뽑히는 분들이 20, 30명은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5대1이나 6대1 정도를 또 네. 보셨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좀 의아한 게 사무는 지원을 안 하셨다면서요, 아예? 네,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소랑 다르게 공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SEW? 네, 사무 디자인 워크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시기까지 아직 사실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좀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사무 건축사 사무소도 많은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여러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포스코 ANC라던가 뭐 현대종합설계 그다음에 사무건축사 사무소 이런 대기업 계열사보다도 그냥 독립돼 있는 하나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들어가고 싶다는 좀 막연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SDW 지원을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채 지원도 좀 안 하게 됐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해안건축에서 면접까지 보셨는데 네, 바로 직전에 포트폴리오 소개한 영상 보면은 그 김경렬 님이라고 네. 해안건축 입사한 지 좀 되셨어요, 그분은? 네. 연차 좀 있으신데 15대 5로 면접을 봤다고 들었거든요. 임직원들 15명 네. 그리고 인터뷰 받는 사람 5명 이렇게 들어가서 면접 봤다고 하던데. 네, 저희는 면접이 2개로 나뉘었어요. 당일날에 처음에는 이제 직무 면접이라고 해서
1차 때 서류 전형 때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랑 그 전날에 봤던 실기 시험을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하는 직무 면접이 있고 그 다음 번으로 바로 인성 면접이 들어가는데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직원분들이 15명 정도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발표자는 저 하나였습니다. 15대 1로 이렇게 진행이. 아, 너무 압박이다. 네, 완전 압박이었죠.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압박적일 수는 있지만 면접 대기실에서 그 좀 직급자분이 좀 긴장도 있게 잘 풀어주시고 그 층에서 이제 면접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이제 한 분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번에 들어가실 분은 따로 그 직급자분이랑 1대1로 앉아서 약간 미팅 같은 아, 그래? 네, 미팅 같은 대화를 해요. 뭐 귀엽다. 저한테도 되게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 예스맨 같은 거 안 좋아하신다. 조금 이제 반골 기질이 있는 걸 오히려 당돌하게 봐주시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좀 잘 하고 와라.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실제로 들어가서도, 대표님들께서 좀 송곳 같은 날카로운 면접 질문보다도 그냥 정말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압박적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심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았던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면접 보기 직전에 그 1대1로 만나셨던 그분은 직급이 뭐예요? 그건 모르죠. 네, 아마 상무님이었던 것 같은데. 아, 높으신 분? 네, 정확히. 아, 그냥 네, 제 나이 또래가 아니라? 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 너무 웃긴다. 제가 오히려 또 그런 자리에서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데다가도 또 이제 긴장을 좀 풀어주셔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오히려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게 뭐야? 야, 이걸 내가 진짜 어떻게 사고 없이 마무리했지? 이게 진짜 뭐 꿈이야 생시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긴장을 하는 편이고. 네, 좀 특이하죠. 면접 때는 오히려 잘 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기 시험을 봤던 걸 PT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PT 시간이 2분 30초가 주어졌고요. 나머지 이제 질문하시는 시간 포함해서 총 5분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짧네요. 네, 하긴 그 100몇 명 면접 보려면 네. 그게 아마 그 면접 날에 그 면접 그 스케줄이 그 일반 그 근무 시간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좀 넘게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네요. 100번 네. 되면. 9시 100번이면 딱. 9시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되게 피곤하시겠다. 당연히 그거를 인지를 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죠. 저는 사실 그 100번이라는 번호가 사실 그래서 운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좀 지쳐 있으실 게 당연지사니까 내가 2배, 3배, 4배 더 열심히 해서 이목을 끌지 않으면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주시는 대표님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 내색을 하지 않으셔서 지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나이스한 분들이구나.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되게 짧은 시간인데 네. 열 몇 분이 한 번씩 질문 답변할 시간은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없었고요. 사실 저도 들어가서 이제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지만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카운팅할 여유는 없었어요. 이렇게 D글자로 앉아 계시는데 그 D글자에서 요 짧은 변에는 그 대표이사님 2분, CDO 1분, CEO 1분 이렇게 두 분이서 디자인 앉아 계시고 담당이랑 디자인 담당이랑 경영 담당 분 앉아 계시고 나머지 이제 임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 대표님 2분만 거의 질문을 많이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냥 경청해 주시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궁금할 게 뭐가 있냐면 면접 질문이거든요. 네. 대표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나머지 질문들은 꼭 건축 설계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기업 면접을 보던 간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좀 무난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면접 질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분량이 20페이지라고 하면 그게 벌써 몇 장이에요. 네, 엄청 많죠. 2,000장 네, 2,000 네, 2,000장이 훨씬 넘어가는 거라서 사실 저는 서류 전형 때 포트폴리오가 한번 체킹이 된 이후에는 따로 그거를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실기시험 주제를 어떤 광장을 조성하는 주제로 받았는데 그 면접하기 전에 실기. 당연히 실기 PT도 했을 거고 그런데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수록 작품 중에 광장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있었던 작품 말이죠? 네,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노티드 플라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노티드 플라자라는 제 개인 작품에도 당연히 어떤 일련의 컨셉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초기의 컨셉이 어느 정도 트림되고 다듬어지면서 그 최종적인 컨셉으로 이제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버려졌던 컨셉들 있죠. 그 컨셉들을 제가 실기시험에서 사실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광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 시간 안에 규모도 좀 크기도 하고 컨셉을 막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어놨던 알사탕 꺼내 먹듯이 이렇게 사장됐던 컨셉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포트폴리오에도 제 광장 프로젝트 컨셉을 정확하게 연기를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딱 작품 잘 봤다. 근데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랑 실기시험이랑 자기복제의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할 거냐? 라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CEO님께서? CDO님께서요. 그거 진짜 보셨나 보다. 김태만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와. 사실 그 질문이 직관적으로 들었을 땐 되게 날카롭고 패닉에 빠질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검토한 게 모든 면접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제게 조금 더 유심히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정 때문에 그래, 표정 네. 때문에. 어쨌든 나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포트폴리오에 조그맣게 글자로 수록된 컨셉을 단박에 파악하고 이게 나아가서 내 실기에까지 좀 자기복제 느낌으로 적용을 했다는 건 그만큼 나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잘 해명을 하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이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포트폴리오 작품에서 사용했던 컨셉은 조금 더 인문학적인 접근이었고 실기시험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울퉁불퉁한 뭐 썬큰이라든지 뭐 슬로프라든지 뭐 야외 계단이라든지 그런 좀 높낮이 차이가 나는 건축 공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처음에 이제 서두를 깔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해양건축 왜 입사 희망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교묘하게 엮어서 풀었죠. 이게 사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색깔이냐 아니면 그게 자기 복제냐 그게 사실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 자기 복제를 틀을 부수고 그걸 자기 색깔로 입히려면 사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게 최고다. 진짜? 진짜로. 진짜 잘했다. 저를 해양건축에 입사시켜 주신다면 대표님이 다시는 자기 복제 말 안 나오게끔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셨어요. 뭐야, 거의 치트키다. 면접 답안으로는 치트키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말하고 나서 사실 놀랐습니다. 야, 이거 영상이 올라오면 다들 그렇게 말하겠는데 큰일 났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지어낸 것처럼 말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이다. 네. 너무 잘했다.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진심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해양건축에 왜 입사했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 질문은 오히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게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야, 이게 딱 이었구나. 네, 그 질문이 나와서 지금 아니면은 이게 사실 진짜 그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온 진짜 건데 대박이다.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해명하고 끝나버리면은 좀 임팩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이런 말은 긴장하면 더 안 나오거든요. 너무 이제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올까 막 물론 질문 체크리스트 같은 거 뭐 질문 리스트 다 이렇게 적어가도 물론 좋겠지만 결국 맹점은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걸 그렇지. 인지하시고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가세요. 왜냐면 저는 또 이제 긴장을 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DO님이 이제 김태만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뭐 되게 대외적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인터넷에 좀만 쳐보면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본인 PT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입사 지원하기 전부터 많이 봤어요. 얼굴이 많이 익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적 친밀감이 있었고 실제로 그 면접장에서 그 대표님 얼굴을 뵀는데 물론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머리 스타일도 조금 긴 편이시고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제가 들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친근해서 좀 긴장감을 덜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능하시면 본인이 면접을 보는 곳에 면접관으로 나오실 만한 예상되는 분들은 좀 사전 조사를 하고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마음이 릴렉스가 그렇지.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면접 준비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그 리스트를 뭐 해봤자 뭐 메모장, 워드, 한글 이렇게 줄글로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문어체로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 단어를 조금 정제되지 않더라도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가 조금 정제되지 않아도 좋아요. 비속어만 여러 번 안 쓰면 됩니다. 그냥 평소에 말하는 자기 말투에 녹여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맞아. 네. 특히 있잖아요. 막 옛날에 막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국어책 읽으라고 하면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딱 그 줄글 읽을 때 나오는 멘트가 면접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다 아시겠지만 네. 자신감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국제건축문화교류라고 네. 16년도인가 그때 또 선정이 돼가지고 건축가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유럽을 좀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영어 면접을 한번 보고 또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영어 면접 때 사람들도 앉아있고
다 외웠죠. 네. 나름 한 1분 정도 되는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게끔 저기 말씀하시니까 다 외웠는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말 되게 많이 하고 16년도 11월, 10월 막 이랬으니까 나름 또 강의도 여러 번 했을 때예요. 네. 긴장 안 돼요. 사람들 많이 있어도. 근데 건축가분이 몇 분, 한 4, 5분 앉아있고 또 다른 지원하신 분들 앉아있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려니 갑자기 막 엄청 하얘지는 거예요. 잘 안 하려던 거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네, 걸 하다 안 보니까 하려던 거 하니까.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뒤에 이제 프로젝트 얘기할 때 잘 이제 PT를 해가지고 어디 무마를 잘 하셨구나. 뽑아주셨는데 뽑아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자네는 좀 영어가 걱정되는데 너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뽑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영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좀 잘 못했다고 하는데 같은 그 미흡 실력이었어도 뭐 자신감이 만약에 더 있었다고 하면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네. 야, 누구 앞에서 영어를 말하는 게 그게 거의 처음이었죠. 맞아요. 원래 처음 하는 건 다 긴장이 되는 거니까. 저도 그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중요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진짜 이게 일맥상통하네요. 뭐가 됐든 진짜로. 맞아. 그 공고가 올라온 건 해안건축이 제일 빠른 편은 아니었고 한 세네 번째로 빨랐나 이랬는데 발표는 해안건축이 제일 빨리 났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제일 거기를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땡큐였죠. 그 발표가 난 그 즈음에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도 최종 면접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경험 삼아서 일단 거기는 갔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지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최종 면접까지는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분명 거기 다 가고 싶어 하시는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 네, 그랬었는데 다행이죠. 아마 저는 이제 취업 준비가 조금 순탄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면 부동산 전공은 복수로 이제 해서 학위가 2개 있으신 건데 네, 대체 왜 하셨고 네. 그리고 부동산 전공 때 어떤 걸 배웠는지 가볍게 얘기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재학을 했는데 건국대학교가 부동산학과가 굉장히 그 업계에서 파워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수의대랑 부동산은 뭐 네, 거의 뭐 이거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긴 하겠지만 사실 건축학과에서 부동산학과를 복수 전공을 많이 하는 경우는 되게 이제 시행사를 생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공학 내지는 뭐 건설사를 갈 친구들 사실 설계 쪽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부동산학과뿐만이 아니고 그 설계 과목의 커리큘럼 특성상 다른 무언가를 전공하기가 쉽지 않은 여력도 있고 그쵸. 맨날 이제 밤새고 하는 와중에 다른 전공까지 챙길 시간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로 바로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복수 전공 신청을 해놓고 가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학과가 학점도 좀 되게 높은 선에서 커트가 되는 것도 있고 제가 1학년 때는 성적이 좀 좋았던 편이라 몇 년이셨어요? 1학년 때는 거의 한 4점대 4.3? 그러니까 수학 과목 하나 빼고 다 A뿔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상을 했죠. 이게 1학년 때처럼 이 좋은 성적이 나중에 유지 안 될 것 같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 어쨌든 지금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복수 전공을 걸어놓고 이제 복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1학년 때는 건축 설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옛날부터 막 만들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선책으로 건축학과를 왔는데 저는 이제 좀 논리 따지고 막 이런 로지컬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되게 비주얼적으로 예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건축학과에 와보니까 뭐 도면 기호, 그들만이 쓰는 뭐 룰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디자인 치고는 되게 논리 안에 갇혀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처음엔 되게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것처럼 그림 그리는 건 취미로 두고 부동산학과가 차라리 요즘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좀 많이 그거 좀 이슈이기도 하고 뭐 좋다니까 아예 전과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에 발 걸쳤다가 나중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전과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설계의 재미를 들리고 오히려 그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설계에서 더 강점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제 예쁜 거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그 대상지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 어떤 건물을 지어야 좀 부동산적으로 수익적인 이익도 날 수가 있고 막 이제 그런 토지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그런 좀 실증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약하다고 교수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너는 이 프로젝트 첫 단추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가 필요한지 아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약했고 근데 그게 부동산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부동산학과로 넘어갈 생각을 하다가 설계에 재미가 들리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부동산에서 배우는 것들이 제 설계에 도움이 역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따로 이제 뭐 전과를 한다거나 뭐 전공을 하나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같이 갔던 게 뭐 배우는 건 배우는 대로 좋고 제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 관련해서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저희 팀은 이제 3인 1조로 구성된 그 부동산학과 전공 수업이었거든요. 이제 여의도에 어떤 실제 건물을 잡고 그 건물이 지금 건물 매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1,500억에 매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1,5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는 것을 역으로 추산해 나가는 와, 굉장히 예, 어렵다. 역산해 나가는 이제 수업이 굉장히 있는데 어렵겠다. 그 역산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사례, 그 인근 사례를 분석해서 비슷한 사례를 분석해서 얘가 얼마니까 이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역으로 역산을 해서 좀 자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제일 마지막 방법이 조금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원가법이라고 있어요.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벽돌 건물이에요. 그럼 벽돌 하나 값이 얼마야? 얼마니까? 다 곱하면 얼마야?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몇 대니까 그 주차장 임대료 하루에 치면 얼마야? 임대료 얼마고? 창호값은 얼마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값을 다 매겨가지고 1,500억이라는 합당한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를 추산해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가법 파트를 맡았는데 재밌겠다. 네, 사실 건축학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기껏해야 모형 만들고 보통 이제 CG로 이제 렌더링 돌리고 그렇죠. 내가 짓고 있는 건물이 실제로 지어졌을 때 얼마가 나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건축학과 단계에서.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모델링에서 내가 이 재료 하나 쓸 때마다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재료가 엄청 비싸던데 이런 고급 외장재를 막 써도 되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재료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도 다 들어가요.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품셈을 해보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뭐 맞아. 공실률 계산도 좀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그래,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계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던 요소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되게 잘 했네요. 정말 다른 수업도 정말 많았어요. 뭐 부동산 법규 수업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도 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공법, 행정법, 뭐 이야. 법 개론, 뭐 법 수업도 되게 많고 뭐 자본 흐름 계산하는 좀 그런 수학적인 학문도 많고. 근데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그 감정평가 수업, 특히 그 원가법으로 건물값 계산해 나가는 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진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힘든데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졸업장을 따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게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단과대학 건축학과 단과대학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앞에 부동산학과 건축대학이 있어요. 왔다 갔다 가기가 정말 편해가지고 네. 뭐 그런 입지도 좋았고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으니까 고생을 조금 하긴 했지만 부동산과가 정영대학 소속인가요? 제가 이제 복수 전공을 신청했을 때는 정치대학 소속이었고요. 다음 해가 지나니까 경영대학으로 이전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졸업을 할 때는 부동산과학원이라는 단과대학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적이 여러 번 바뀐 경우인데 특이한. 아무래도 이제 인문 계열에 초점을 맞춘 대학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건축학과 이공계 전공을 해서 건축학과에서 다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문과 쪽으로 같이 그 발을 넓히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인문학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지금 인터뷰 질문도 그렇고 제가 입사 지원할 때도 부동산학과를 복수 전공했다는 게 그 면접관들 사이에서 왜 이거 전공했냐부터 당연히 물어보시고 그리고 약간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네. 너 여기 잠깐 있다가 뭐 시행사 갈 거 아니야? 맞아요. 정말 그리고 그랬어요. 간평 얘 어차피 설계 맛보게 하려고 온 것 같다. 그건 진짜 답변하기가 어려웠겠다. 근데 저희가 조금 당돌하게 얘기했죠. 왜냐면 부동산학과가 그 같은 업계의 느낌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호도가 월등히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뭐 시행사로 가고 싶다든지 그쵸. 아니면 뭐 좀 땅을 만져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 기업 임원진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너는 설계에 별로 뜻이 없어 보인다라고 오판하기도 쉽고 그럴수록 나는 정말 설계에 관심이 많다. 나는 부동산학과를 전공했지만 설계를 단일 전공한 친구들보다도 나만의 설계 철학이 있다는 걸 포트폴리오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레이아웃을 시도하고 조금 더 저의 색을 묻히기로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실제로 답변을 그렇게 했죠. 조금 건방질 수 있지만 제 포트폴리오나 실기 결과물 보시면 제가
마냥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또 네, 네, 공격적으로 면접 질문이 들어오시면은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거를 뭐 그냥 되게 공격을 맞는다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죄송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기보다는 아닌데? 난 이래요.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는 게 조금 더 돌파구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네. 저도 이제 사실 지금 졸업 유예생이고 신분은 대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 여러분들한테 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막 건축 설계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되게 좀 이런 말하면 조금 좀 중이병스러운가? 바나나 같다는 소리를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헤어라는 거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스타일을 가져오니까. 나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의 그 반골스러움이 묻어있는 스타일로 인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창출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프로지향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딱딱 알맞는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말이 되는 컨셉을 정립하는데 되게 힘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봤고 결과물 도출하면서도 되게 좀 퀄리티는 분명히 높지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이런 컨셉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건물이 실제로 지어질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학부생 단계에서는 어떤 컨셉도 다 틀려요. 맞을 수 있는 컨셉이 많이 없어요. 사실 저는 교수님들이나 현직자분들도 학생들한테 그런 컨셉의 옳고 그름, 그 건물의 현실성 그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만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컨셉이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재미있고 좋은 퀄리티로 표현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자기 컨셉이 맞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특하고 남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컨셉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자기의 창의성을 조금 더 믿고 거기에다가 몸을 맡기시는 게 좋은 결과물을 내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입니다. 역시 유튜브 정보란에 관련된 링크들이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DM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